비 내리던 라오스 정글 한복판. 나는 산골 화전민 노인이 사는 초가집 창고에서 숟가락을 쥔 채 고구마 한 조각으로 저녁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언덕 아래서 희미한 손전등 불빛 하나가 깜빡이더군요. 처음엔 반딧불인가 싶었지만 그건 조용히 다가오는 사람들의 신호였습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이면 발소리가 날까봐. 그런데 대나무 바닥이 끼익하고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고 총을 든 라오스 경찰 둘, 그 뒤엔 한국말을 쓰는 수사관이 서 있었습니다. 김성태 씨 맞으시죠? 인터폴 수배자입니다. 나는 그 순간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이제 다 끝났구나. 그 생각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내 이름은 김성태. 울산 조선소에서만 34년을 일했습니다. 제가 맡았던 분야는 LNG선. 그 중에서도 GTT 마크3 멤브레인 화물창 시공이 제 전문입니다. 그건 아무 기술자나 손댈 수 있는 공정이 아닙니다. 프랑스 GTT 본사에서 직접 이수한 공인 교육, 그 뒤를 잇는 수차례의 시험과 현장 검증, 모두 통과한 사람만이 극저온 화물창 안에 들어가 스테인리스 멤브레인을 접합할 수 있죠. 우리가 다루는 건 영하 163도에서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는 LNG를 견뎌야 하는 구조물입니다. 0.7mm짜리 아주 얇은 주름형 스테인리스 패널을 그 좁은 화물창 안에서 수천 장 이어붙입니다. 오차요, 1mm도 허용이 안 됩니다. 눈대중으론 절대 안 되는 정밀 작업이죠. 그렇게 붙인 다음엔 헬륨과 질소를 집어넣고 누설이 없는지 수십 시간 동안 테스트를 돌립니다. 단 한 군데의 피놀도, 눈에 안 보이는 스크래치 하나도, 그게 곧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 공정을 저는 30년 넘게 제 손으로 지켜냈습니다. 도면과 현장이 안 맞는다 싶으면 설계팀보다 제가 먼저 불려갔습니다. 신형 공정이 도입될 때마다 GTT 감리단과 마주 앉아 시공 순서와 접합 온도 범위를 놓고 실랑이도 벌였죠. 작업 표준서 초안에 제 현장 메모가 반영된 적도 많습니다. 그만큼 제 손끝이 곧 기준이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언제부턴가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열려도 예전처럼 제 의견을 묻는 사람은 없었고, 새로 바뀌었다는 작업 방식들도 저한테는 미리 공유되지 않더군요. 같은 현장, 같은 공정인데 어느새 흐름이 나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걸 슬슬 느끼게 됐습니다. 굳이 누가 내치지 않아도 내가 점점 옆으로 밀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더군요. 아, 나는 이제 조선소에서 쓸 만큼 쓴 기술자가 됐구나. 기술보다 나이를 먼저 보는 시선, 그게 더 날카로워졌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작업복을 벗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바다 위를 가르는 LNG선을 보면 내가 만든 화물창이 저 안에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으니까요. 그 자부심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게 제가 마지막까지 현장에 남을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 즈음이었습니다. LNG선 시공 경력을 가진 기술자들끼리만 아는 조용한 네트워크를 통해 스카우트 브로커가 내게 접근했습니다. 처음엔 의심스러웠죠. 그런데 그는 내 경력을 거의 꿰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은 중국 쪽에서는요, 바로 계약 들어갑니다. 조건도 말해 뭐 하겠어요. 지금보다는 2배는 넘어요. 며칠 후 브로커는 본격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신하이 조선기계유한공사에서요, GTT 마크3 멤브레인 시스템을요, 실무로 해보신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도면은 있다 해도 현장 그 감각은 설계에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배를 직접 띄워본 그런 분을요, 원하고 있습니다. 이메일과 국제전화로 전달된 조건은 솔직히 말해 파격적이었습니다. 연봉 1억 3천만 원의 상하이 외과 고급 단독주택 제공, 거기다 연사회 인천 상하이 비즈니스석 항공권, 전담 통역과 전용 운전기사 배정. 이 나이까지 30년 넘게 LNG선 화물창을 실물로 완성해 온 현장 책임자였습니다. 0.7mm 니켈 합금 멤브레인 반을 1mm 오차 이내로 맞추는 고정밀 작업. 그걸 수천 장 이어 붙이며
누설 검사까지 통과시킨 실적이 제 손끝에 있었죠. GTT에서 설계와 감리를 맡았지만 실제로 배를 뜨게 만든 건 한국의 기술자들이라는 말, 그 안에 제 노하우도 함께 담겨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중국도 GTT의 라이센스를 갖고 있었지만 시공 역량 부족으로 국제 입찰에선 번번이 한국에 밀리고 있었죠. 브로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 배 띄워본 분이 꼭 있어야 한답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알지 않습니까? 그 연봉에 상하이 단독주택의 운전기사까지 따라붙는다니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머리를 지배했습니다. 울산에서 일하던 시절 주말 특근과 야근은 일상이었고 연봉은 기본급 3천 후반에 상여금과 수당까지 포함해 6천 정도였습니다. 당시 정규직 기준으론 상위권이었고 내가 맡은 공정이 LNG선 전체 생산 일정의 핵심이라 프로젝트 인센티브도 별도 지급됐습니다. GTT 인증 기술자라 해도 그 이상은 어려운 구조였죠. 그에 비하면 브로커가 제시한 조건은 정확히 2배 이상. 무엇보다 제가 수년간 작성한 내부 작업 순서 노트, 그리고 회의 중 정리했던 공정 절차 메모들은 미래조선 내부에서만 돌던 실전형 시공 노하우였고 그걸 중국 측이 탐낸다는 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며칠을 맴돌았고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못했죠. 그땐 머릿속에 오로지 연봉 1억 3천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국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탈출이자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전날, 상하이 외곽 고급 주택단지 입구에서 검은 SUV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전용 기사, 통역, 하루 3번 제공되는 한식 위주의 식단표. 도착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솔직히 황제 대접이란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측에서 나를 처음 맞이한 건 공정 책임자였지만 현장 기술자들은 나를 지슈라오슈, 즉 기술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도 자랑스럽게 들린 건 현장에서 욕먹으며 버텨온 지난 30년 중 처음이었습니다. 며칠 뒤엔 명함도 받았습니다. 기술고문 김성태. 울산에서 철판 위에 서서 공정표를 뒤적이던 내가 처음으로 회의실에서 김 고문이라 불리던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현장은 내 손끝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도면 옆에 덧그은 선은 바로 사진으로 찍혀 문서화됐고 내가 말로 설명한 작업 순서와 용접 각도는 중국 기술자들의 수첩에 고스란히 적혔습니다. 이 구간은 수치상 이상 없어도 응력 잔류가 생길 수 있으니 재검해보세요. 그 한마디에 전체 공정이 멈췄고 그 판단은 곧 기준이 되었죠. 내가 쌓아온 시공 노하우와 수치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감각까지 따라 하려 애쓰는 모습에서 처음엔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부터 나를 진슈프, 즉 장인이라 불렀고 내 이름은 공장 전체에 퍼졌습니다. 한국에선 점점 이름이 지워지던 내가 이곳에서는 설계를 바꾸는 말 한마디를 가진 존재가 된 겁니다. 내 기술이 다시 살아있다는 감각, 그게 날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내가 정리하던 공정 요령과 시공 순서들이 표준 작업 지침서라는 이름으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도면 옆에 내가 표시한 마킹이 복사돼 있었고 내가 제안한 용접 순서와 단열재 조합은 젊은 중국인 팀장의 입으로 회의실에서 되풀이됐습니다. 기술 매뉴얼에서 내 이름은 보이지 않았고 그 안엔 오직 내 필체에서 옮겨 적은 문장만 남았습니다. 나는 그 종이들이 왜가 빠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은 내 말을 외웠지만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기술은 문서로 베낄 수 있어도 손끝의 감각은, 상황 판단의 기준은 그대로 복제되지 않거든요. 그래도 그들은 자신 있게 따라했고 나는 점점 내 기술이 내 손을 떠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전용 통역은 어느새 다른 팀장에게 붙었고 내 입맛을 반영한 식단표도 새로 출력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지만 내 의견은 점점 의견이 아닌 과거 사례로만 취급됐죠. 누구도 날 무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하고 정교한 거리감이 결국 나를 현장에서 밀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여전히 진슈프였지만 그 호칭은 점점 불리지 않았고 어느 날부턴가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기술은 남았고 나는 잊혀졌습니다. 나를 선생님이라 부르던 사람들은 여전히 내 노트를 읽고 있었고 그들은 이제 내 기술을 자기 이름으로 호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는 후회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 싶었다는 체념 사이에서 나는 매일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그 선택이 틀린 게 아니라 조금 더 오래 버텨준 것뿐이라고. 어느 날부턴가 당연히 내 책상에 올라와야 할 도면 변경 요청서가 더는 오지 않았습니다. 회의 일정도, 회의 장소도 더 이상 내게는 공유되지 않았죠. 처음엔 단순한 업무 조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용 기사와 통역은 젊은 기술팀장에게로 완전히 넘어간 뒤였습니다. 그 무렵 사람들은 날 스쳐도 진슈플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호칭은 마치 공기처럼 사라졌고 나는 더 이상 이 현장에서 참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내 기술을 토대로 작업 매뉴얼은 완성됐고 그 순간부터 나는 정리 대상이 된 겁니다. 그 즈음 나를 이곳에 데려온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말투로 조용히 말했죠. 선생님,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죄송합니다만 한국 쪽에서 다시 수사 압박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중국도 그냥 조용합니다. 예전 같았으면요, 핵심 기술자라고 얘기해서 막아줬을 건데요. 지금은 선생님 지켜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뼛속까지 날카롭게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내가 누렸던 보호는 내 기술이 유효하던 시기에만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GTT 마크3 시스템을 실제 현장에 구현할 수 있는 기술자는 많지 않았는데 나는 그 기술을 도면이 아닌 손끝으로 구현해낸 몇 안 되는 인물이었고 중국은 그걸 알고 있었기에 나를 자산처럼 다뤘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작업 지침서로 문서화되었고 시공 공정이 반복되며 노하우가 조직화된 시점에 나는 전수 완료된 기술자, 곧 쓸모를 다한 사람으로 분류된 겁니다. 며칠 뒤 내 메일함엔 인사과에서 보낸 해지 통보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건 단 3줄짜리 형식적 문서였고 감사도, 설명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사원 출입증은 이미 정지되어 있었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정문 경비원이 내게 말했습니다. 금일부터 선생님은 방문자 등록 대상이십니다. 그 말 한마디로 내 역할은 완전히 종료됐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공장 안에서는 내가 수기로 남겼던 LNG 멤브레인 용접 프로세스가 그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헬륨 누설 검사 기준, 단열재 조립 순서, 도면상 조인트 위치, 그리고 오차 기준까지 전부 내가 실무에서 정리하고 판단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떠오른 건 내가 가장 많이 지도를 했던 그 젊은 기술자였습니다. 지금쯤 그는 내가 만든 작업 지침서를 이름만 바꿔 다시 쓰고 있겠지요. 누구도 이 기술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직감했습니다. 이젠 여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중국은 날 버렸고 한국은 내 죄를 잊지 않았습니다.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인터폴 수배가 진행 중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건 위험했습니다. 입국 기록이 남고 출입국 통제가 작동하니까요. 그래서 나는 운남성 국경지대를 넘어 라오스 북부 산간지대로 육로 탈출을 택했습니다. 국경을 넘을 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배낭 하나 그리고 브로커에게 3,000달러를 주고 구한 중국 라오스 국경 상세 지도. 그 지도가 내 생명줄이었죠. 그가 가리킨 길은 운남성에서 라오스 루앙남타주 북부로 이어지는 산악 외길, 짐승도 꺼리는 험한 산길, 지도엔 이름도 없고 길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라오스는 한국하고 범죄인 인도 조약 없습니다. 산골로 숨어버리면 아무도 못 찾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세상과 단절된 고지대로 숨어들었죠. 전깃줄도 없고 주소도 없고 도로도 없는 곳, 비닐로 덧댄 창문, 흙바닥에 연기 자욱한 화덕 하나. 거기
허름한 목조가옥에 라오스 화전민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이름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김 그렇게 불렸죠. 고구마 한 줌, 닭뼈 국물, 그리고 새벽마다 멧돼지가 울부짖는 소리. 그게 내 모든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열흘쯤 지나자 김새가 이상했습니다. 낯선 말소리가 멀리서 바람 타고 들려왔고 아이 하나가 멀리서 돌아오더니 내 얼굴을 오래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 속엔 두려움과 혼란이 서려 있었죠. 11번째 날 저녁, 요란한 빗소리 사이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대나무 울타리가 흔들렸고 흘길을 따라 낯선 남자 셋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총을 든 현지 경찰 둘, 그리고 그 뒤로 낯익은 언어, 조용히 다가온 남자 하나. 김성태 씨,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 적색 수배자입니다. 대한민국으로 송환하겠습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들고 있던 나무 숟가락을 내려놓았죠. 밥은 이미 다 식어 있었고 모퉁이에서 자고 있던 노인의 개는 낑낑대며 숨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수갑이 채워졌고 나는 다시 세상에 이름이 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도망자 김성태. 그게 내 이름이었죠. 체포된 지 닷새째 되는 날, 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라오스 경찰에게서 넘겨받은 한국 수사관이 내 손목에서 수갑을 풀고 말하더군요. 잘 돌아오셨습니다. 이젠 대한민국 법이 처리할 일입니다. 잘 돌아왔다고요? 그 말이 그렇게 서글프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돌아간 건 집이 아니라 감옥이었으니까요. 검찰청, 수사실, 재판정 모든 과정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기자들은 내 사진을 뽑아 SNS에 올렸고 회사에선 나를 조선소 배신자라 불렀습니다. 2022년 10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법정 417호. 내가 구속된 지 6개월, 그리고 그날은 내 이름이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불린 날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 형사합의부는 피고인 김성태에 대한 선고를 하겠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미래중공업에서 약 30년간 LNG 운반선 화물창 시공과 관련된 GTT 마크3 멤브레인 시스템 공정에 직접 참여하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아온 기술자입니다. 피고인은 퇴직 전후 중국 조선소 측과 고액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재직 중 작성했던 시공 프로세스 개선안, 작업 표준서 보안 메모, 단열재 설치 기준 등을 개인 저장 장치에 무단 저장한 뒤 해외로 반출하였으며 이후 해당 문서가 중국 현지 조선소의 화물창 시공 개선 자료로 직접 활용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영업비밀의 부정사용 및 해외 유출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문서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된 자가 작성 메모였던 점, 해당 기술의 일부는 이미 공개된 산업 기준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별도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나는 판사의 말 한마디를 내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내가 만든 배가 결국 내 인생을 가라앉히게 될 줄. 법정 구석에 서 있던 교도관 하나가 나지막이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조용히 구치소 차량에 몸을 실었습니다. 쇠창살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그날따라 참 맑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교도소 안 58번 방 수감자 김성태로 살아갑니다. 작업장은 고철 분리 작업소고 점심은 대개 김치찌개나 콩나물국입니다. 하루 2번 운동장을 도는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햇살을 받으며 걷다 보면 문득 그때의 도쿠 위의 선박이 떠오릅니다. 용접선이 반짝이는 철판 위를 지나갈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기술자였죠. 이제는 늙고 손에 굳은 살도 말라가지만 그 기술이 내게 줬던 삶은 진짜였습니다. 다만 그걸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지는 그땐 몰랐습니다. 이 영상을 듣는 누군가가 지금 갈림길 앞에 서 있다면 나는 말해주고 싶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명예는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만든 것, 당신이 지켜온 것, 그건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나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 말만은 꼭 하고 싶었습니다. 기술은 국익이라더니 그 국익 아래 나는 보호도 이름도 없는 존재가 됐죠. 다만 한 가지, 그날 밤 정글에 들던 바람 소리만은 지금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